추계 등 절차가 복잡하고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나중에 인구 감소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재정법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저희가 현실적이라고 질문하는 시간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후보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했으니까 지금. 후보님께서 임정희 후보님 답변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1분간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기본적으로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인데 농촌이 붕괴되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표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농촌에 그동안 혜택이 없었죠. 예측 가능한 지방 소멸,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막아낼 수 있는데 여야가 그리고 농촌 도시 출신 모두가 저는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에 관해서는 그동안 출산 정책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마음 편하게 출산부터 양육과 대학까지를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농촌이 붕괴되는 건 막을 수 있고 가족농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질문과 답변이 약간 겉돌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김창도 후보, 30초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합니까? 임정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법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추진되면은 지방 출신 의원들은 많이 동조를 하겠지만은 또 이제 도시 출신 의원들이 과연 동의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 마치셨나요? 예, 1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법을 농촌에서 찾아야 됩니다. 은퇴한 도시 생활자들이 농촌 생활의 두려움과 특별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력으로는 그분들이 농촌으로 오게 할 수는 없지만 농촌에서 도시로 발신하는 안테나 역할이나 마을의 간사 역할이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출신, 도시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도 결국은 찬성을 할 것이고 도시의 빈민 문제나 과밀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법은 농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농촌에 희망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 출신 국회의원들도 틀림없이 찬성하고 안 되면 제가 직접 나서서 타당성을 가지고 설득하면 가능한 그런 방법이 생길 걸로 봅니다. 저 임영접을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행 방식이 조금은 낯설죠.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셨을 테니까 이제 같은 방식으로 안호영 후보자의 공약 1분간 듣겠습니다. 예, 지금 완주는 현대자동차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져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주군은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그리고 완주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수소 경제의 기반이 탄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경제 특화 클러스터를 완주에 조성을 해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전주공장 전 라인에 버스, 트럭 등 수소 상용차 양산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고 또 이 밖에 수소정책 노사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수소경제 국가 산단 지정을 통해서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을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원 하청업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픽업 트럭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수소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동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약으로요. 그러면 김창도 후보자 30초간 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수소차의 경우에 충전소 문제가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충전소 건립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을 좋은 김창도 후보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우리나라 국가 전략산업으로 또 수소경제 부분을 이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가지고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수소의 또 생산과 또 이동, 또 저장, 또 활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의 경우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4만 5천 대 정도의 노선버스를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서 수소 전기 버스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수소 충전소가 조기에 더욱더 이제 확장될 필요가 있고 고속도로나 혹은 시내에 있는 이런 수소 충전소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정혁 후보자는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수소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는 안호영 후보의 견해 그리고 앞으로 목표 매우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수소경제의 토대를 놓았던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대자동차 가동률 40% 그리고 2만 대의 재고 차량에 쌓여있는 여기까지 힘 있는 여당의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렇게밖에 못했던 것에 관한 아쉬움, 어떤 해법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바랍니다. 네. 지금 현대자동차의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저가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이런 상용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로 왔을 때 또 저가로 가격 경쟁력에서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 전기 우리가 강점이 있는 수소 전기 버스 트럭을 양산 체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픽업 트럭과 같은 새로운 차종에 대해서도 이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정치권 내에서 또 기업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도 후보자의 공약입니다. 예, 저는 정치를 혁신하기 위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그래서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가 지금 시급하고 일가족 자살 사태도 요즘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 경제 회복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농촌이 인구가 줄어들고 피폐해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농촌 만들기 법안을 추진해야 하며 청년 실업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네 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하나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네요. 정치 혁신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잘 사는 농촌 대책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임정혁 후보자 30초간 질문하시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법 동의합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국민 손으로 퇴출시키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북에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약을 잘 지키는 사람은 90%가 넘고요. 가장 못 지키는 사람은 24.6%짜리가 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최저인 이런 일하는 국회의원, 이런 분도 국민 소환제에 해당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이 공보물에 제가 표시했다시피 어느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반사적 이익을 채택하는 이런 것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유권자 총연맹의 사무총장도 했고 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명시했고 총선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임정혁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특정 개인을 막론하고 공약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공약 이행에 출마하기 전에 공약이 어떤 유권자를 갖다가 해독시키기 위한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구체화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약은
국민들과 유권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호영 후보자 30초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임정엽 후보님께서 저의 공약 이행률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대단히 국회의원의 공약에 대한 이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공약한 부분은 잘 지키고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건 맞겠죠. 우리 김창도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회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야간에 어떤 뭐 정기회의, 임시회의 야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아침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보좌진들 내지는 동료 의원들과 가볍게 산책을 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을 가장 열심히 찾아가지고 지역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낼 것인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발안제는 이미 지난 3월 6일 날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내가지고 지금도 원포인트 개헌해서 이 국민 발안제가 들어갈 소지마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때 국민 발안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유신 헌법이 나오면서 이 발안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는 반드시 어떤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소 낯선 진행 방식이었는데 비교적 규칙에 맞게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지난 무주 장수군은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보니 정작 지역 내 관광 산업의 성과는 크지 않습니다.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내년은 완주 방문회의입니다. 완주군과 진안, 무주, 장수군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안호영 후보자 먼저 답변하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완주무장을 사계절 체류하는 산림, 힐링, 관광 도시로 재도약시키려고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단체장님들과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풍경이 수려한 우리 완주무장을 하나의 관광 권역이자 완주무장 80일간 여행이라는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경우에는 북부 6계면을 연결하는 명품 순례길, 대하 동상 저수지에 낭만가도 관광도로를 만들고 진안군에는 용담호 둘레길과 홍삼 한방타운과 마이산을 연결하는 치유농업, 치유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무주군은 라제통문과 구천동의 옛길과 덕유산 둘레길을 관광 자원화하고 적상산선을 관광 명소화 추진하겠습니다. 장수군은 가야 왕국 홀로그램 테마파크, 산악형 1호 정원인 백두다관 60년 산악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도 후보입니다. 예, 우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개눈대왕의 유적지고 그다음에 한승백제의 유적임을 홍보하고 역사와 문화기행에 주력하여 문화해설사도 정언하고 수려한 이제 풍광과 다양한 이런 매력을 지닌 이 완주의 휴양림, 편백나무 휴양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진안 마이산이 아주 명산입니다. 이러한 명산을 갖다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무주도 청정지역이고 장수도 사람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진 무장 지역을 특히 의료시설과 요양병원, 경로사상이 복합된 어르신들의 천국, 즉 노인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그다음에 음식관광, 교통시설 정원, 숙박시설 등을 패키지로 하나씩 완비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예, 끝났나요? 그리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제 영화제 제가 공동 심사위원장을 했었는데 아시아 국제 영화제도 유치하고 예. 우리가 K-팝에 대한 것이 예, 어떤 정리해 것을 주시기 유치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임정엽 후보입니다. 관광객 입이 즐거워야 온 사람이 또 오고 싶어야 화제성이야 또 오는 것입니다. 완주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은 진안 4대 보물이 있습니다. 마이산과 진안 고원과 용담댐과 홍삼인데 마이산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고 용담댐을 수변도시와 경관 임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호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같은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 장수는 신라는 경주는 신라를 마케팅해서 먹고 사는데 장수는 앞으로 가야를 마케팅하고 전국 최고인 향교를 국보로 만들고 논계 세대로 마케팅하면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주 태권도공원과 적상 그리고 덕유산 구천동 유적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정비하고 연계로 관광 벨트로 만들어서 특별시를 만들면 대한민국 예. 최고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복합 선거구이다 보니까 각 지역을 거론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걸리죠? 예. 그래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순서는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공약과 정책 토론을 당부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후보별로 편중되지 않게 또 특정 후보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용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김창도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5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질문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5분간을. 예.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우리 지역은 서울보다도 4.5배나 큰 방대한 지역이고 또 풍경이 매우 아름답고 사람 살기 좋고 또 그다음에 건강과 그다음에 의료 시설 이런 것이 갖춰지면은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으로 바뀔 이런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각 지역마다 특산물들이 있는데 완주에 이제 생강이라든지 꽃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태권도 사관학교라든지 노인 건강을 위한 이런 힐링 센터를 건립하고 지난해는 이제 그 용담댐 주변이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관광지를 개발하고 장수에는 이제 승마 특구 같은 것을 조성해가지고 상당히 이런 지역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완진무장을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농촌의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무료 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은 스포츠 관광 특구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산 관광 단지를 육성해서 진안의 홍삼 축제를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군의 이제 승마 산업을 중점 육성하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안군 마이산 주변 관광지를 명품 홍삼 명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무주에는 곤충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 콘텐츠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창도 후보님 예. 적절하게 질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후보님들도 만약에 뭐 제가 당선되고 두 분이 낙선하더라도 저희 또 어떤 공약에 많이 또 동조하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는 어떤 우리가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경쟁을 하는 대상이지만은 서로 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도 제 공약에 동의하시죠? 임정영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우리 김창도 후보께서는 지역 사정에는 조금 좀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농촌을 살리는 예. 방법은 책상에서 입안한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농민들의 애환을 듣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어떤 걸로 접근해야 될지까지가 고민이 돼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다. 구호나 정책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아니, 것입니다. 임정희 후보님이 저보다도 이제 지역에서 오래 사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군수를 두 번이나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또 특징이기 때문에 저보다 세부적인 부분은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훌륭하십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이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또 유명한 스카들과 이제 세미나도 개최하고 하면서 좀 더 시각 자체는 제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호영 후보님은 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또 우리 농촌에 대한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또 뭐 당선이 되든 간에 좋은 정책들은 실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협조를 해서 또 공약으로 채택해서 또 그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혹시라도 되시면 그런 정책, 지역에 관한 것은 서포트를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정책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거는 좋은 말씀인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는 말씀은 아니 일반적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 100명이 넘는 의원들을 가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너무 오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숱하게 제가 하루에도 30통 이상을 전화를 받는데 이 어르신들이 인물 댐댐이와 정책 공약과 그리고 이 경력은 김창도가 가장 나은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훌륭한 점이 있으십니다. 예.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이라면 미래한국당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지역의 사정을 아직 후보는 여기에 관해서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으니까 예, 크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이웃 지역입니다. 예. 1시간 반만 가면 되는 이웃에 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임정엽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립니다. 안호영 후보께서 1호 공약으로 수소 경제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 후보께서 완주군의 수소 경제의 핵심인 수소 연료전지 혁신센터를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정엽 후보님께서 군수 재임 시설에 만드셨나요? 예, 제가 군수 시절에 12년 전에 완주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가 뭘까 공무원들과 전문가들하고 오래 토론하고 준비했던 것이 수소 연료전지 혁신센터였고요. 그때 어렵게 어려운 살림에서 165억이라고 하는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소 경제와 완주의 수소 경제가 함께 만나서 우리 전라북도 완주가 수소 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되어간다 하니까 같이 기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누가 일을 해도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추진한 수소 경제 늦게라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제가 12년 전에 제시했던 이런 비전들 제 손으로 완성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씨 뿌린 자가 결실을 공무원들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안호영 후보님 1호 법안으로 불법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공약 맞지요? 예. 그런데 완주군 비병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 혹시 어디서 넘어왔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알기로 완주에 매립된 폐기물은 익산의 한 폐석산에 묻힐 것이 익산 시민과 익산시의 반대로 허가가 취소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불법 폐기물이 완주까지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익산 시민의 반대편에 서서 폐기물 업체를 변호한 사람이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안호영 변호사. 다시 말하면 안호영 지금 후보 혹시 아니신가 묻습니다. 저는 그 폐기물 업체를 변호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임정엽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띈 겁니다. 안호영 변호사가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확인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제가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하면 안호영 변호사로 딱 적혀 있거든요. 네. 맞죠? 자, 예, 그러면 좀 맞는데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조금 전에요. 그런데 잠깐 제 질문,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조금 좋습니다. 전에는 네. 그런 사실이 없다, 확인하고 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이제 확인하니까 내가 맞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시 수임료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원고는 박술래라는 사람인데요. 그 박술래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를 제가 변호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정혜 후보님, 제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지금 변론했다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 책임질 수 있어요? 폐기물과 관련된 소송에 아까 관해서 분명히 폐기물 업체를 변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발언에 대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말을 정리를 하십시다. 폐기물과 관련된 소송 사건에 변호를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돌리시는데요. 아니, 돌리는 게 아니라 폐기물 박술래가 대표이지만 폐기물과 관련된 소송의 건에 관여하신 변호하신 건 맞으시죠? 그 박술래라고 하는 분은 폐기물 업체가 아니고요. 거기서 익산에서 석산을 운영을 하다가 석산 운영이 끝나면 석산을 다시 이렇게 메워야 됩니다. 예. 그 메울 때 그 관련돼서 익산시에다가 메우기 위한 이런 그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익산시에서 자, 불허가라는 제가 바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를 상대로 그러면 폐기물 행정소송을 업체가 하는 아니라 그런 폐기물과 것이지 관련된 폐기물 소송. 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자, 두 후보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인정합니다. 끝날 시간이 다 폐기물과 끝났습니다. 관련된 소송에 수임을 맡으신 거 다음 맞으시죠? 토론 시간을 저는 폐기물 이용해 주시고 업체를 예, 여기까지 수임한 적이 듣도록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송. 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안호영 후보 주도권 5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창도 후보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 어린이집 또 유치원을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셨는데요. 저는 그 지원의 확대를 넘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그 격차 해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지원 확대로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공동 아이 돌봄센터 등 이런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또 농어촌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 여건을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장에서 현재 사립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과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처우 개선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교사 양성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 재정 지원 및 행정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이 생각하는 농촌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확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호영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말씀하신 원론적에서는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농촌에서도 이제 전부 이제 거의 뭐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아도 한 4살 정도만 되면은 이 엄마가 또 일터를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반드시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인성 교육 자체가 그것이 커서 어떤 성격 형성에 많은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어떤 유치원 교사의 자질도 우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농촌 지역에도 유치원이 많이 늘어나야 그 어떤 농가 소득 확대에도 결국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어린이집의 문제가 단지 어린이들을 가진 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떤 기성세대와 어떤 위정자들의 문제다. 같이 공통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의료시설의 중요성을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감염병을 막기 위한 이런 전담병원 같은 역할도 좀 중요한데요. 우리 진안의료원 같은 경우를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전국적으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완진무장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가 이제 얼마 전에 어저께 장수 지역에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제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국가에 운영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죠. 됐습니다.
임정혁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임정 후보님도 지방 소멸 뭐 이런 방지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완주군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9년 기준으로 완주군의 소멸 지수도 0.448로 이렇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완주군에는 그동안 15만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삼봉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봉 신도시가 2008년 당시 토지 부상까지 다 끝났는데 토공과 주공 통합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8년이 지난 2016년 11월에 사업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8년 넘게 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삼봉 신도시에 들어서기로 했던 완주군의 신청사가 용진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그 주민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거기가 삼봉 신도시에 저 답변을 시간 좀 주시죠. 삼봉 신도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삼봉 신도시에 예, 질문. 안호영 후보. 삼봉 신도시에 답변 기회 좀 주시죠. 만약에 예. 제대로 답변할 완주 시간을 군청이 주고 있었다면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주군과 우리 또 그 완주군의 그 안호영 공동과 후보. 삼례를 중심으로 해서 완주군이 더욱더 발전하고 인구가 늘었을 가능성이 안 후보는 크다. 지금 사실과 다른 이런 허위 부분에 사실을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안 의견들이 후보는 있다. 지금 주민들의 사실과 지적이 다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안호영 이런 후보 얘기입니다. 답변을 시간을 줘야 되고 사실과 예,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시라고. 자, 시간을 좀 주시죠. 첫 번째로 아까 공약 이행에 관해서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해하는 부분 잘못됐고요. 예, 서둘러 마무리해 완주 주십시오. 군청이 삼봉 신도시로 가기로 한 것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건 말한 건 사실과 아닙니다. 달라요. 예. 그건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 기회를 이용해 주시죠. 가기로 한 적이 없 예, 두 분님, 예, 제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얘기를 해야 예, 되는 것이지. 다음 토론 기회에서 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후보들의 토론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예, 국제연합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지역은 초고령화를 지나 모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초고령 사회의 대응책, 어떤 묘안이나 방안이 있을까요?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임정엽 후보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2명, 세계 유일로 이제 출산율 제로 국가가 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전라북도 241개 읍면 중에서 75%가 3년 전에 사라질 것 같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15년간 약 2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출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간 25조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활용해서 출산부터 양육과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마음 편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안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파격적인 투자와 특례 조항을 넣고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서 농어촌을 살리겠습니다. 노노케어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 확대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복지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후보입니다. 예,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이 또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모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 원 인상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 그리고 요양, 주거 환경 같은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고령 친화도시 기반을 구축을 하고
또 우리 여성,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노인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인력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창도 후보입니다. 예, 가난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초연금 추가 인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 요양병원을 여러 개 더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가 수입 증대와 스마트 빌리지를 구축하고 지역 특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완진무장 지역을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이런 경로사상과 어떤 의료시설과 요양병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어르신들 천국, 노인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선별적으로 영입해가지고 이제 이 사회에 동화될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기술도 배우게 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수경재배라든지 또 스마트 농업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기법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정도에도 주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두 번째인데요. 세 후보자에게 모두 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가 자유 주제로 상대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꼭 보장해 주시고 지나친 인신 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주길 당부합니다. 예, 그럼 안호영 후보에게 먼저 5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먼저 임정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임정혁 후보가 선거 공보물을 냈는데요. 이 선거 공보물 요거 맞죠? 네. 선거 공보물 이쪽에 보면은 본인의 그 전과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죠? 맞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소명 자료를 보니까 전과 기록 중에 폭력행위는 대학 시절에 총학생회장으로서 책임진 일이며 특가법 위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을 모시던 시절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소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명 내용만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게 잘못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좀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미화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아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어떻게 된 그 총학생회장 그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나요? 총학생회장이었습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또 그 대통령 가족을 모시던 답변하죠.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벌써 40년이 된 일입니다. 4년 전에도 같은 얘기를 물어보시더니 또 그 얘기 참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비담처럼 제가 보이기 때문에 한번 그러는 겁니다. 대학 시절에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여학생 그 위기를 보고 나섰던 것인데 여러 차례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안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안 제 후보는 주도권 토론이기 어떤 때문에 상황으로?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질문거에 답변하세요. 그래요. 자, 우리 안호영 후보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안호영 질문하는 후보가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딸을 키우는 그런 부모로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시지 답변했습니다. 말고 제가 자, 질문에 답변하세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어려움에 처한 여학생을 보고 나섰는데 안 후보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두 번째로 대통령 가족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가족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님의 오랜 동지가 자식 사업으로서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걸 도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심부름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그런 어려운 것을 당했고 안호영 후보께서 좋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자, 그 됐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그러면 답변을 한번 더 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판결문에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에 제가 묻는 관해서는 거니까 이제 답변 충분했고요.
판결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물어볼게요. 아까 그 우리 임 후보님께서 비봉 보훈 매립장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하나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 나온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요? 예. 예. 여기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감사 결과 그 당시에 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이 부적정, 완주군은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 매립 등 처리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유한회사 어디에 제한대로 무슨 매립장 설치 군 관리계획을 위반 결정해서 고화 처리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 오염의 발생에 단초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 관련해서 혹시 뭐 그때 군수님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혹시 뭐 결재를 하신 적 있나요? 그 당시에 우리 군수를 할 때 결재를 했습니까? 정확히 어떤 걸 결제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결제를 한 것이 뭔가를 말을 해야 거기에 따라 답변을 하지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안은 위반 신청에 따른 그러니까 추진 폐기물 계획을 처리장을 귀환해서 허가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안 위반 신청에 따른 추진 계획. 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위반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석산을 복구하기 위해서 위반을 했던 것이고 제가 허가를 내는데 허가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 임 후보님, 2014년 다음 5분의 2월 시간이 말까지 있으니 그때 나머지 근무를 답변 했고 부탁드립니다. 이 허가는 여기까지 듣도록 2014년 하겠습니다. 4월 이후에 허가 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그 주도권 토론에서 철저히 소외되셨네요. 우리 김창도 후보님 역시 시간 5분 드립니다. 예, 우리 임 후보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이 유권자들에게 듣기로 우리 임 후보님께서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에 어떤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건지. 아니, 그런 이제 유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왜 또 통합에 반대를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2013년도 그리고 2009년 1999년 세 번에 걸쳐서 전주 완주 통합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 군수가 되고 나서 정부 시책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 완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일부 손해를 보는 것은 있지만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먼저 완주의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13년도에 주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때 저는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이 이제 결정을 하자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왜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통합이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 제 입장은 통합을 찬성한 군민도 통합을 반대한 군민도 모두에게 미안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완주군에는 너무 많은 주민들이 갈등이 있었고 상처가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의 선거에서도 그 문제로 많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찬성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지금 완주 군민이 갖고 있는 이 상처, 가슴 아픈 이 얘기를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통합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는 한 통합에 관해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하나 짚을 것은 며칠 전에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고산에 있는 어떤 어른에게 임정여비가 당선이 되면 완주를 팔아먹고 또 통합을 한다는 얘기를 운동원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저는 절대 그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우리 이제 안호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제한된 일정에서 이런 토론회라는 것은 많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폭넓은 기회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뭐
몇 번의 토론이 남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토론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토론회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여건상 기회가 된다면 토론회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법정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성실하게 우리 필요한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의 일정상 각각의 서로의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고 또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아까 우리 임정희 후보님께서 선거운동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점에 관련해서 조금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어제 저는 참 놀라운 일을 당했습니다. 임정엽 후보님과 여러 사람들이 제가 없는데 저희 선거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잠시만요. 김창도 후보님, 지금 이런 식의 진행 동의하시는 겁니까? 뭐 저는 괜찮습니다.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예, 듣고 예, 그랬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놀랐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말씀의 요지가 오늘 이 법정 이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달라는 걸 요청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미 선관위에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또 본인도 여기 후보를 여기 다 기호 추천한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굳이 이렇게 선거를 이 토론에 참석하기 요청하기 위한 거라면 혼자 와도 되고 또 뭐 수수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도 될 텐데 굳이 여러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거 말을 하고 또 그거를 피켓 시위를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진정으로 이렇게 토론을 예,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인지 예.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그런 예. 쇼를 하지 말고 여기까지 제대로 된 듣도록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요청하면 예,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엽 후보 주도권 토론 5분 쓸 수 있습니다. 김청도 후보님께서는 죄송한데 저희 가슴 아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안호영 후보님 1960년도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뭐 할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4년 전의 선거를 가장 강력한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차들 한번 좀 잡아주시죠. 1억 4천만 원으로 안호영 후보의 친형이 후보를 매수한 사건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른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4년 전에 이 땡땡씨 후보 매수와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총선 이전에 규명이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건 아십니까? 어떤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측근, 그 안 후보 관련해서 측근 말씀 임모. 4년 전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한꺼번에 답변하시죠. 그럽시다. 우리 안 후보님의 측근인 임모 씨가 후보 매수와 관련돼서 기소한 사건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다른 측근 유모 씨 후보 매수 사건으로 기소된 건 이건 아시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무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개별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까요? 또 다른 측근 유모 아니, 씨.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래요. 후보님께서 용어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문재 후보님께서 허위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는 할게요. 경우에는 예, 그 책임을 허위 져야 되기 사실 때문에. 아니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아 그래요? 선거 기소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유모 씨 아십니까? 이 사람은 비서도 했었죠.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비서로 또 등록을 했더라고요. 안 후보 캠프의 회계 책임자가 불법 회계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신 건 아시는지요? 자, 다른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가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의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답변 없으시겠네요. 더 중요한 것은 육촌 동생이 불법 선거 운동으로 8만 통의 허위 사실을 문자로 대량으로 발송을 해서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형을 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 육촌 동생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비서도 했던 것도 맞죠? 예. 한꺼번에 일괄해서 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기야는 이 후보 매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끔찍하게도 가위칼에 찔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총체적 선거의 부정선거, 이 3.15 부정선거와 견줄 만한 더더군다나 장모모 씨라고 하는 분은 선거가 끝나고 2달 후쯤에 가위칼에 찔려서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사건 심리를 하고 재판 과정에 돈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묻겠습니다. 임명혁 후보님께서는 묻겠습니다. 예,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전제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자.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니, 후보 매수 사건 1억 3천 주고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거, 통상적으로는 기소가 전에 있는 선거가 다음 4년간 전에 다 재판이 끝나는데 통상적으로 1심은 60%에서 80%가 6개월 내에 끝난다고 하는데 기소도 1년이 있다가 되고 재판이 1년 이상 미뤄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율사 출신이고 사법개혁 추진위원이었던 안호영 의원께서 혹시라도 이 후보님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전제로 후보 매수를 한 적이 없다고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안호영 후보가 후보 매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정리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호영 자꾸 그렇게 후보의 말씀하시면 형과 그건 허위 사실에 측근들이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죠. 안호영 후보가 아니라 후보의 형과 측근들이 후보 매수와 관련된 어떤 후보를 매수했다는 거죠? 어떤 후보를 기소 매수했다는 땡땡. 거죠? 이름을 정리해 얘기해 보세요. 어떤 주시죠. 후보를 매수했습니까? 자, 어떤 후보를 매수했습니까? 자, 이 후보님, 얘기 어떤 하겠습니다. 후보를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사실도 후보 그거 사실과 매수와 다릅니다. 관련된 두 분 여기까지 사건으로 듣도록 공수사실도 사실과 하겠습니다. 다른데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자, 그건 사회자 허위 인체 사실 진행에 공표에 따라 책임을 지셔야 주시죠. 됩니다. 안 후보님.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 두 분의 맞짱 토론 같다는 생각인데요. 잠시 좀 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첨단 산업단지와 복합 행정타운 조성, 최근에는 수소산업 육성 등으로 완주군은 전북 경제의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반면 진안과 무주, 장수군은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북권 지역과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뭐가 있을까요? 후보별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김창도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완진무장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인근에 있는 임실군이 있습니다. 임실이 치즈 산업으로 유명하죠. 우리 이 완주군과 진안, 무주, 장수도 임실 못지않는 이런 치즈 산업에 아주 호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지역에 큰 제1공장을 두고 진안, 무주, 장수 그리고 익산에 있는 이런 식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 5개 지역이 연계돼 가지고 세계적 수준의 치즈 생산지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이런 하나의 그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소라든지 한우라든지 또 산양이나 말 같은 것을 길러서 이 아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나는 이 양질의 우유와 치즈를 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농촌도 부강하게 마무리해 하고 주시기 이렇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정엽 후보입니다. 동북권 개발을 위해서는 SOC 도로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그것이 아닌가. 20대 국회에서는 전북 출신이 국토부 장관 그리고 도로공사 사장까지 포진해 있어서 매우 좋은 계기였고 안호영 후보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게 예타도 통과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호영 후보가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니까 작년 10월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난 국정감사 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얘기를 하시죠. 아닙니다. 이거 답변 시간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아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렇게 썼는데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한번 나중에 그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적어도 우리 전북 출신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은 해결을 했어야 할 텐데 20대 때 했던 공약을 그때 못하고 21대 때 또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예. 답변을 들었는지 여기까지 이렇게 듣도록 물어봤던 하겠습니다. 것입니다. 예. 다음은 안호영 후보입니다. 1분입니다. 예. 예, 우선 동북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미래 성장 대책으로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록 못하진 했지만 전주 김천 동서 횡단 철도 또 대전 무주 함양 진주 내륙철도 건설 이런 것들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빛 내륙철도 장수 가야역을 신설해서 철도망을 통해서도 동부 내륙권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또 정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해서 동북권의 유휴 또 특화 사업을 활용한 읍면별의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무진장의 광역 농산물 공판장 건립이라든가 무진장 고원길 장거리 관광 트레킹 코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역이 주도하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동북권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토론의 열기가 한껏 달아올라 있는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고요. 기조 발언의 역순입니다. 임정엽 후보자 먼저 마무리 발언하시죠. 4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 동안 겸손하게 지역 곳곳을 돌면서 많은 농민들을 만나고 어려운 주민들을 만나면서 사과 농가의 한탄스러운 양파 농가의 어려움, 축산 농가의 그 어려움,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려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삼고, 제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도 반성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임정엽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도 모색한 저 임정엽이 완주 무진장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꼭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다린 4년, 새롭게 준비한 4년, 그 4년이 헛되이지 않고 올곧게 완진무장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약속 지키는 남자 임정엽이 헌신한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섬기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창도 후보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완진무장의 새로운 대안 김창도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실력과 열정을 갖춘 후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후보, 책임 있는 후보 김창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이 지역을 확실하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완진무장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천국,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주부들이 행복한 이러한 완진무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혁신이라는 국회를 제가 주도해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김창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호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군민 여러분, 오늘 후보 토론회를 지켜보시면서 누가 진정한 지역의 큰 일꾼인지를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잘 사는 완주무장을 만들어갈 일꾼은 집권 여당에 진짜 일 잘하고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철새 정치인,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행동과 말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사람은 참된 일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오로지 완주무장 군민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높은 법안 가결률, 국정감사 우수원으로 상도 받았습니다. 일 잘한다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완주무장 군민 여러분, 저 더 잘 사는 완주무장을 만들어가는데 저 안우영과 함께해 주십시오. 전북의 중심, 완주무장의 성공 시대를 함께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만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나아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저 안우영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일 잘하는, 진짜 일 잘하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준비된 저 안우영을 더 큰 일꾼으로 더 크게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을 평가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5시 25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완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참석한 세 분 후보자 오늘 열띤 토론 잘 지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